새콤하게 잘 익은 신김치 4분의 1 포기 500g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때 김치소는 다 제거해 주세요. 김치소의 과도한 양념과 고춧가루 등으로 인해 김치 부침개의 맛이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치소를 제거해 주시는 게 맛있는 부침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김치가 너무 묵은지라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은 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소를 제거한 김치는 썰어 볼 텐데요. 김치를 썰을 때 김치 꼭지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같이 썰어서 반죽에 넣어주세요. 김치는 새끼손가락 길이와 굵기 정도로 잘라주세요. 부침개를 먹을 때 김치 여러 개가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이 큰 김치 하나를 씹는 것보다 식감이 좋기 때문에 부침개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김치 꼭지는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반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밀가루 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침개의 바삭함은 이런 가루의 종류보다는 반죽의 농도와 기름의 양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침가루 같은 경우에는 MSG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간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맛도 보장됩니다. 튀김가루에는 부침가루와 비슷한 첨가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바삭함을 주기 위해서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박력분과 부풀리기 위한 베이킹소다도 어느 정도 추가된 게 튀김가루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간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맛도 보장됩니다. 보통 집에서 가장 흔히 쓰는 밀가루가 이런 중력 밀가루인데요. 수제비나 칼국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튀김가루나 부침가루와 같이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용할 땐 여기에 첨가물을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해물다시다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부침개를 부칠 때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부침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없으실 때는 맛소금이랑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밀가루를 사용해서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썰어 놓은 김치가 이런 컵으로 2컵 정도 나오니까 밀가루도 역시 2컵을 넣어주세요. 밀가루와 부침가루의 양은 김치의 무게가 아닌 부피와 1대1로 맞춰주세요. 여기에 해물다시다 1 작은 스푼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맛소금과 후추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김치 부침개의 맛깔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붉은 고춧가루는 텁텁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고춧가루 대신 김치 국물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김치소와 고춧가루는 넣지 마시고요. 윗부분에 있는 김치 국물만 5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너무 신김치나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김치 국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고춧가루를 사용하세요. 물은 밀가루와 동량인 1대1 비율로 2컵 넣어주세요. 되도록 찬물을 넣어주시는 게 글루텐의 형성을 줄여서 좀 더 바삭한 부침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저어서 섞어주세요. 반죽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묽은 반죽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반죽이 너무 되직하면 바삭한 맛 대신 폭신한 맛의 부침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충분히 많이 둘러주세요. 불은 중불로 조절하신 후에 반죽을 올려서 붙여주세요. 부침개는 너무 크지 않게 손바닥 정도 크기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바삭하게 붙여지고 부침개를 뒤집을 때도 쉽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침개를 크게 붙이면 기름이 적고 수증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가운데 부분은 찐득찐득한 식감의 부침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도너츠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서 가운데 구멍을 내서 붙여주기도 하지만 바삭한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또 부침개가 크면 뒤집기가 쉽지 않고 뒤집을 때 기름도 많이 튑니다. 이렇게 손바닥 정도 크기로 알맞게 붙여주시면 뒤집을 때도 기름이 튀지 않고 쉽게 뒤집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바삭바삭한 식감의 부침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바삭하게 잘 붙여주시면 맛있는 김치 부침개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만들어 드셨던 김치 부침개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